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열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까? 4월 27일 하루 종일 모든 언론,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까지 총동원돼서 전 세계적인 영상을 통해서 나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호와 또 거기에 엇갈리는 비판 등 하여튼 온통 관심의 초점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 판문점 선언을 준비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끝낼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숨도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한 그 결과로 얻은 성과가 대단하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번 판문점 선언이 우리 스스로가 한미 관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남남 갈등의 여지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이 하나가 돼서 주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상을 남쪽 북쪽보다 더 강하게 미국에게 던져준 선언문이 아닌가,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혹은 감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계속 언급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언론이나 국민이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북쪽에는 핵이 있지만 남쪽에는 핵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1년 9월 26일 이후로 한반도에 있던 전술핵은 다 철수가 되고,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핵이 없는 국가로 남겠다는 것을 그 당시 북한의 김일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12월에 체결했습니다. 북한이 엄밀하게 말해서 핵 개발을 시작한 시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1992년에 IAEA 국제원자력협력기구에서 사찰을 받으라는 것도 거부하고 93년 1월에는 NPT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까지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길을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 되는 IAEA 검증을 받거나 사찰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는 NPT 체제를 탈퇴해서 우리 마음대로 핵 개발하겠다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시점 대한민국은 핵 개발을 상상도 하지 않고 할 엄두도 내지 않고 의지도 없고 북한을 하늘같이 믿었습니다. 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간다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1991년 9월 26일 이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한 핵 개발 시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조금 해봤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던 핵조차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남과 북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가 된 한국을 여기에 끼워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문항에서 보면은 이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각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죠? 한국에는 핵이 없고 핵을 개발할 정책도 없고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가 있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까지를 김정은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약속한 겁니까? 도대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오던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7일에 처음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또 공개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김정은 들어서 다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1991년 9월 달부터 한반도에 전술핵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쓴다라는 말은 북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핵을 다 없앴는데도 무슨 뜻이냐? 첫째는 한반도에서 북이 핵을 사용할 때에 그게 대응하는 전력으로 미국이 핵우산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북한 자체는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북한에게 핵 폐기, 다시 말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한국이 먼저 미국과의 핵우산을 끝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난 1992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잠깐 멈췄습니다. 76년 이후 16년간 한 번도 중단 없이 가던 팀 스피릿을 그해 중단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기본 합의서 때문에 남북이 함께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자주의 원칙에 의해, 민족 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훈련하는 모습 자체부터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마지못해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한 해 팀 스피릿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93년 돌아왔지만 팀 스피릿을 다시 시작했지만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팀 스피릿은 영원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왜? 북한이 하는 얘기가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군사훈련을 한반도에서 한다는 자체가 바로 영원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한국과 미국의 의도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팀 스피릿 훈련을 끝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죠.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이나 얼집 프리덤 가이디언 훈련이나 다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이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남북이 약속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우리에게 걸 수 있는 것은 이런 한미 간의 모든 훈련 자체가 분쟁의 소지니까 그것부터 없애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해 준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공동 군사 훈련을 할 때에 전투기에 쓸 핵폭탄, 핵항모, 핵잠수함 다 들여와서 훈련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문이 나왔으니까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일체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미 군사 훈련하면서 핵 전력을 가져와가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고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 폐기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걸 남겨두고 어떤 핵자산도 가져와서 훈련하지 말라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강조한 종전선언 후의 평화협정을 걸면서 이 한반도에서 핵전력을 쓸 수 있는 인력, 병력, 주한미군
병력도 한반도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존재의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자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우리가 분쟁의 소지를 남북한이 앞장서서 없앤다는데 왜 주한미군을 남겨두느냐 라고 북한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내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스스로 김정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바로 북한 비핵화, 북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오해하시면 이것은 초등학생보다 더 못한 사람을 두고 제가 설명하는 꼴이라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북쪽 지향적이거나 친북 쪽이거나 좌파의 성격을 가진 분들은 자기 나름으로의 애정으로 혹은 애국의 기준으로 미군을 빨리 이 땅에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 자주적인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정권이 판문점 선언회까지 그걸 명시했으니까 그게 따라가는 것이 혹은 묻어가는 것이 애국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스스로 속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판문점 선언은 트럼프가 계속 It's good, it's wonderful, 좋은 일을 해냈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어. 그리고 때가 오면은 내가 확실히 보여줄 거야. 한국 잘했으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의 가슴 속에 한국 진짜 잘했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단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있다면 어쨌든 3, 4주 후에 미북이 정상회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전에 계단을 마련해 줬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할지 몰라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정의도 없고, 비핵화를 언제까지 한다는 정의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그 공을, 엄청난 부담을 한국으로부터 지금 한국이 해결 못하고 자기들은 북쪽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하나라는 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남쪽에 있어서의 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한미관계를 균열시키는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이에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구체적인 명시문이 된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불만스럽죠. 어마어마하게 불만스러우면서도 웃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 적은 걸 위해서 큰 걸 위해서 적은 걸 지금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웃음을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엄청나게 짐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트럼프가 들여다보면 차라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백지에서 김정은에게 막무가내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내 생각하는 걸 일관되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까지도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그런 아주 단계 낮은 오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은 종전선언을 남북 간에 한다는데 종전선언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하면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정전협정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남북한이 전쟁 없이 지내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이, 그리고 정전협정에도 관련 국가들이
반드시 종전선언에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나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평화협정, 정전협정 끝내는 것도 중국 빼놓으면 안 되지. 맞는 얘기입니다. 서명국이에요. 러시아는 우리는 거기에 개입 안 하겠다. 러시아가 통익하고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정전협정을 맺도록 씨앗을 뿌린 게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구소련이 김일성에게 전쟁하라고 꼬드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끼들지도 안 해놓고 지금은 아주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실 실리만 찾겠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자기들이 발을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환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희망을 주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우리가 덕을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경제적인 짐, 정치적인 짐, 군사적인 양보, 전부 양보하는 것 뿐입니다. 상황이 되면 군축을 논의하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군축을 시작하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분리해서 군축하자 할 겁니다. 재래식 전력, 숫자로 보면 북한이 더 많아요. 전투기도 낡았는 거지만 더 많습니다. 대수 대 대수 하자면 우리만 당합니다. GP의 초소 없애자? 소초 없애자고요? GP 소초, 우리는 80개고 쟤들은 280개입니다. 동수를 없애자면 우리 건 다 없어지고 쟤들은 200개 남습니다. 핵전력? 우리가 그거 없애라고 하면 북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칭적인 군축하자는데 너가 핵전력 없으니까 우리 못 없앤다. 할 말이 있습니까? 서해안 공동 의료 수요고요. 여러분 그 라인 보셨어요? 북한이 원하는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서해 공동 평화협력의 공동 의료고요.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찬성해 주겠다는 대로 하면은 서해 5도의 섬이 다 북한 영토로도 함께 들어갑니다. 공동 의료 수역이라는 것은 공동의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어업 작업을 하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너의 어항이라면, 너의 땅이라면 우리에게 양보했겠냐? 우리 보고 들어와서 고기잡이 여기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 땅임도 인정한다는 거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서해 5도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전부 다 북쪽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역이 공동의료 수요구역입니다. 그게 중국 배까지 내려와가 하는 것은 민간인 어업이지만 거기에서 분쟁이 나면 누가 개입해요? 군이 개입해야 됩니다.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뜯어보셨나요? 이런 내용들을. 판문점 선언, 이게 만약에 드라이하게 마이크 2개 세워놔놓고 양국 정상이 서서 이걸 낭독했다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평화가 바로 오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거나 착각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하루 종일 퍼포먼스 after another 퍼포먼스, 쇼에 쇼, 공연에 공연, 사전 리허설한 몸짓, 웃음, 이런 걸 보고 전부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랍니다. 역사적인 사건 맞아요. 이렇게 북쪽 지도자가 내려와가지고 악수하고 우리 남쪽 지도자가 북쪽 영토까지 걸어가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판문점 선언이 역사의 비판을 받는,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틀림없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남은 건 국민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와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 간극이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저럴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자칫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의 뜻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져야 될 짐만, 그리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카드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다 던졌다는 것. 모든 걸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었다는 것. 김정은을 주연 배우로 만들고 우리는 엑스트라가 된, 손바닥만 비비는 엑스트라가 된데 희희낙낙하고 있는 선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